네, 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허송이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채팅을 보니까 오늘 처음 참여한 분들도, 처음 뵙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다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 보라 서여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물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관심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 조니입니다. 오늘 강연 무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가 주로 쓰일지, 미래에 각광받을 에너지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번 강연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너지와 세라믹,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제목으로 신태호 센터장님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신태호 책임연구원님은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 에너지효율 소재센터의 책임연구원이자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온 전도성 세라믹 소재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와, 센터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연료전지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신태호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여기 서울시립과학관 강연을 위해서 진주에서 서울까지 와주신 건가요? 예,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서울에 있다가 지금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네, 와, 정말 이 먼 거리에도 강연 승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다 더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과 저도 같이 지금 실시간 채팅 보고 있으니 활발한 리액션과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고기님께서 경상남도 진주요? 막 이러면서 멀리서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수익구미님이 진주라니 맨 아래에 있는 곳 아닌가요? 맨 아래는 아닙니다. 아, 네, 맨 아래는 아닌 걸로.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전기와 수소를 만드는 세라믹 연료전지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미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미래 에너지 그리고 연료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미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수소 경제,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등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미래 에너지의 트렌드를 보고자 합니다. 수소는 무엇이고 연료전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라믹 연료전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마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인구수의 증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은 70억 인구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3년에는 우리 지구에 80억 인구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산업, 기술, 문화 등의 우리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인구의 변화를 돌아보고 예측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1900년대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수로 인해 인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미래 80억 인구의 지구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물리나 화학 시간에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어렵지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무질서도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얼음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 분자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격자 구조를 열심히 타이트하게 그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고체이고요. 물은 조금 더 물 분자가 자유롭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은 결국에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저희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자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님이 엔트로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다고 예. 갑자기 과거를 추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준비해 봤는데요. 좀 네. 재밌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혼자일 때보다는 여러 명이 있을 때가 엔트로피가 좀 높습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요.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에 좀 본의 아니게 엔트로피를 좀 증가시켰네요. 여러분 방은 어떤가 좀 상상해 볼까요? 어떤 방이 조금 더 정상적인 방일까요? 정상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제 네. 방은 하이 엔트로피가 확실합니다. 네. 예. 사실 정상적인 방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시는 하이 엔트로피 방이 정상적입니다. 네. 자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질서도가 높은 게 자연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로우 엔트로피 방에 예.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도 그 깨끗한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아까 왼쪽에 제 방도 물론 지저분하지만 그런 방이 하이 엔트로피 방이 정상적이지만 저희가 깨끗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에너지를 들여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얼음이 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을 다시 얼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얼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본다면 미래는 조금 상상이 되셨나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력에 엔트로피라는 접근을 좀 해보면 미래에 정말 많은 80억 인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고 저희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소모를 하고 필요로 할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방을 조금 상상해 봤는데요. 노트북도 있고 mp3도 있고 카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노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 물론 가방을 좀 들고 오긴 했지만 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대체하는 세상이 됐는데요. 제가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배터리의 뒷부분을 보시면 용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에너지 소모 용량인데요. 실제로 제가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런 용량들을 한번 더해봤는데 2000mAh. 스마트폰은 보시면 대부분 3000mAh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역시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시면 스마트폰이 훨씬 더 엔트로피가 낮은데요. 에너지를 조금 저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 발전을 통해 인간은 계속 엔트로피를 낮추고자 하고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필연적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볼 때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바둑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고 신문에 많이 특필이 됐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AI,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술 발전의 대표적인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도 나오고 가상현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이세돌이 밥 2공기 20와트로 한 번밖에 못 이겼지만 네, 어쨌든. 알파고한테 지긴 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인간이 쓰는 두뇌의 2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높은 엔트로피 시대의 미래를 상상할 때 바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청정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매년 유엔에서 인류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항상 에너지라는 아젠다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IPCC라는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고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3도에서 5.4도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인류가 생존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2040년까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80% 이상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2040년부터 2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네.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네요. 지금 질문이 아까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일상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예, 물론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네. 숨을 참으면 좀 될까요? 근데 숨을 참으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전기들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실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립과학관 이 토요과학 강연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네.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 네. 우리가 튠베리처럼 큰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는 것 자체가 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수소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거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단어는 미국의 제레미 랩킨이라는 교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회가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를 순환하는 경제 사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무를 떼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스팀 엔진을 그렇죠. 쓰기도 하고 내연기관 발전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제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엔진이 바로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 경제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수소의 생산, 그리고 수소를 저장,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이 모든 구조가 수소만 쓸 수 있고 물로만 되어지는 수소 경제 순환 구조를 꼭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연료전지는 수소 경제 사회를 위한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 순환을 하는 사회를 저희가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순환 사회로 저희가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의 소비가 요구되어지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저희가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친환경 발전소라든지 점점 연료전지 기술, 수소 연료전지 기술로 대체되어 가는 것들을 신문 지상에서 매체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는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폭발을 네. 하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고 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공부하셨듯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온의 반응으로 천천히 화학 반응을 시키고 이온 반응에 의한 전자를 서킷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가 배터리와 같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열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물이 발생하는 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연료전지의 구조가 막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막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의 단위 전지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셀들을 접합을 해서 스택을 만들고 이런 스택을 자동차라든지 발전소에 적용해서 저희가 연료전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들이 모인 단위를 스택이라고 예. 하는 거고 그 스택을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소 연료전지를 하니까 수소는 과연 안전한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처럼 막 산소랑 만나면 폭발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시죠. 2003년에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네.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뭔가 예. 예, 이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미래에서 온 로봇인데요. 로봇이 몸 안에 있는 에너지 블럭을 빼서 던져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퓨어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퓨어셀이 연료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소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폭발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수소 연료전지는 폭탄의 원리와 많이 다릅니다. 수소 폭탄을 하면 수소 폭탄이 이제 생각나실 텐데요. 수소 폭탄이라고 하면 삼중수소나 중수소에서 그 핵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폭탄이 수소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에 쓰이는 수소는 삼중수소나 중수소와는 좀 다른 수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고수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 삼중수소나 중수소는 저희가 아는 그 뭐 핵의 숫자나 중성자의 숫자가 좀 다르고 네네. 뭐 방사선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토끼님이 수소 연료 전지에는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중에 어떤 수소가 쓰이나요?라는 질문을 조금 전에 주셨는데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화학 시간에 저희가 배운 그 보어의 이론에 맞는 그 수소를 쓰고 있고요. 네.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저희가 흔하게 접하지 않는 수소들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네. 수소 폭탄 같은 폭발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수소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는 많은 연구원분들이나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수소는 안전장치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안심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 수소 자동차 넥소를 아실 건데요. 그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막 예. 불도 붙이고 예. 떨어뜨리기도 하고 총도 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예, 기억에는. 안전하죠. 네. 예. 넥소에 쓰이는 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온을 교환시켜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연료전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온을 교환시키는 이온 교환막이 상당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 중에 고분자
폴리머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PEMFC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PEM이라고 기네요. 하는데요. 네. 폴리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PEMFC는 자동차라든지 드론 그리고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에듀서포터즈 친구 한 명이 네, 살짝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네, 질문 하나 받고 가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아, 예. 네. 네. 저 너무 강연 듣다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저는 연료전지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 몰랐는데 방금 센터장님께서 폴리머 연료전지는 자동차나 드론에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세라믹 연료전지는 발전소 같은 거에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응용 방향이 왜 달라지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훌륭한 질문을. 예,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세라믹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라믹 연료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연료전지와 세라믹 연료전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이온이라든지 수소이온을 교환해 줄 수 있는 막 소재에 따라서 연료전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연료전지는 그 막 소재가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고 세라믹 연료전지는 산소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세라믹 연료전지라고도 하고 세라믹 연료전지는 세라믹 솔리드 옥사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 그래서 SOF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은 조금 더 무거운 재료이고 고온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발전소에 좀 주로 많이 활용되고요. 일성보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네. 폴리머는 좀 가볍고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쉽게 저희가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드론 같은 데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 질문도 아니었는데 제가 더 쏙쏙 이해가 잘 된 것 예. 같아요.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맞아,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세라믹 하시면 뭐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냥 네, 저기 있는 것처럼 저는 저런 도자 예. 이런 것들 많이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도자기라든지 그릇 또는 뭐 병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오, 겁니다. 그럴 수도 세라믹은 있겠네요. 두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보고 계시는 노트북에도 반도체가 쓰여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저항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MLCC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휴대폰도 많은 반도체들과 MLC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실제로 믹서기로 갈아보시면 70% 이상이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첨단 세라믹은 정말 일상생활에 정말 가까이 와 있는데요. 그런 첨단 세라믹 소재 중에서도 결정 구조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결정 구조는 이제 세라믹 소재가 산소와 격자를 이뤄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산소와 격자를 이루기 때문에 산소 빈자리들이 있는 세라믹 소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자리를 통해서 산소 이온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센서라든지 연료전지에 첨단 세라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라믹 연료전지의 그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영어가 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센터장님? 근데 화학 시간에 아마도 그 네른스티케이션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화학 농도 전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라믹 연료 전지는 산소 이온을 교환하는 막 양쪽 양극과 음극 사이에 산소 분압 차이에 의해서 전압 차이가 만들어지고 이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자나 이온이 이동하고 전류가 만들어져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루미님이 네. 네, 수업 시간에 들어봤다고 하시고 지금 네, 제네시스 X님이신가요? 사회자님 질색하셨다고 하는데 질색한 건 아니고 네, 살짝 당황을 한 것일 뿐입니다. 네. 조금 더 편하게 신문에서 아마도 이런 발전기라든지
저거는 사실 보일러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가정용 보일러 대신에 세라믹 연료전지를 통해서 열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따뜻한 온수를 만드는 그러게요. 네. 장치들이 만들어서 개발되어서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어떤 분께서 나중엔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자체 발전해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정성민님께서 네, 저한테 얘기 예. 해주셨네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세라믹 연료전지의 구동 원리를 조금 더 편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자를 음극에서 양극으로 갖다 주면 그 전자가 산소랑 만나서 이온이 되고 그 이온이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 전해질을 통해서 다시 음극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간 산소 이온이 수소를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는 외부 서킷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처럼 전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SFC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온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고온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귀금속 촉매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다양한 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프로판이라든지 C나 H가 들어가 있는 모든 연료는 쓸 수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좀 재미난 미래를 상상해 보려고 영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백투더퓨처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여러 번 봤고 저희 아이들과도 가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영화를 잠깐 보시면 주인공이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1탄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미래 여행을 하는데 2탄은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쓰레기도 넣고 알코올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여행을 하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네. 아마도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원자력을 쓰다가 그 2탄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를 구현하고 시간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고 느꼈는데 쓰레기나 알코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구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 중에서는 세라믹 연료전지밖에 없습니다. 저 92년도 영화인데. 예,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네, 정말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쓰레기라든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프로판 가스 또 C와 H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있는 H 이온이나 C에서 나오는 CO 이온을 가지고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세라믹 연료전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이산화탄소도 분해하는 그런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포터즈 친구 한 명이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질문 잠깐 받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화면에 이산화탄소를 잡는다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잡는다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게요. 잡는다는 게 포집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줄인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 아까 그 수소를 만드는 연료전지의 역반응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요. 수소는 그 H2O, 물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아까 보여드렸던 연료전지 구동 원리를 거꾸로 돌리면 산소 이온을 반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CO2, 이산화탄소도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잡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분해해서 좀 줄일 수 있다.
예, 문제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예.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네. 마션이라는 영화는 정말 저도 즐겁게 봤는데요. 주인공이 감자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네.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필요한데요. 거기서 산소는 그 기지의 연료 전지를 역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화성은 70%가 CO2로 되어 있는 대기라고 합니다. 그 대기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역반응으로 산소를 뽑아내는 과학적인 배경이 마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여러 번 보냈는데요. 요번에 보낸 로버에도 세라믹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세라믹 연료전지에 탑재된 이유는 그 화성에 있는 이산화탄소 대기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또 전기를 만들어 쓰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생활에 너무나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저희 세라믹 기술원은 다양한 소재의 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게 잘 들었어요. 제가 아까 채팅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다 한 분 한 분 언급은 못 해드렸는데 아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영화 소재나 영화 영상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네,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채팅 댓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신 네, 질의응답 시간을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이 네,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존이랑 보라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일단 되게 연료전지가 저희 실생활에 너무 이렇게나 와닿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말 좋은 강연이었고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드렸는데요. 좀 더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로 골라서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띄워주세요. 질문창 아까 모아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그거 먼저 질문해도 한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리랑 화학을 둘 다 공부를 해서 좀 더 관련 있는 분야였는데 아까 세라믹의 원리 설명해 주실 때 그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산소가 잘 이동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구조 말고 이루는 물질이나 이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구동 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전해질 막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로는 아까 귀금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고온에서도 그런 화학 반응을 촉매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전극 소재들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페롭스카이트라는 산화물도 있고요. 다양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산화물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사진과 같은 셀들을 만들고 스택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요거 한번 네. 네, 실시간 채팅 중에 질문 하나 골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솜토끼님이 하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수소를 생성해서 구하시는지 궁금하고 초고온 가스로 같은 다양한 수소 생성 기술 중 가장 좋은 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분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영화를 보여드린 것처럼 미래를 상상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어떤 게 조금 더 풍부할까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게 좋다라고는 제가 미래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류의 생존을,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소 기술 자체는 모든 인류가
동감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수소 생성 기술에서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 기술이 미래엔 조금 더 각광받는 상상력이 좀 더 풍부한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질문창을 조금 몇 가지 내려주셔야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아래로 내려주시겠어요? 아니 요 한글 창에서 네,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여기. 네, 저 야채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여쭤보겠습니다. 세라믹 연료전지의 단점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세라믹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라믹이 무엇인지 아셨으면 단점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집에 도자기라든지 그릇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거나 우리가 유리도 세라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겠죠. 세라믹 연료전지도 단점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보다는 발전소에 정치되어 있는 기술로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단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딱 듣고 나니까 바로 설명이 됩니다. 저 근데- 조금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라믹도 쉽게 깨지지 않는 세라믹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소재 기술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고 있고 세라믹 연료전지도 자동차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나누님께서 세라믹 연료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세라믹 연료전지는 그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진 연료전지를 지칭하는 거고요. 페롭스카이트 전지는 최근에 이제 태양광 전지를 페롭스카이트 전지라고 많이들 호칭하는데요. 페롭스카이트라는 거는 러시아의 페롭스키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결정 격자 구조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정 격자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 팔면체가 큐빅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페롭스카이트라고 하고 있고 산화물이라든지 다양한 세라믹 형태에서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페롭스카이트라고 지칭하는데요. 태양광에서 쓰이는 폴리머 재료도 그러한 리간드 간의 페롭스카이트 격자를 갖고 있어서 화학적인 리간드가 페롭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닮았다 해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또는 페롭스카이트 전지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이 하나씩 더 질문 선정해서 조금 얘기 더 나눠볼까요? 네,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센터장님께서 미래에너지과 연료전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또 미래의 연료전지를 제외하고 미래에 또 각광받을 에너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한테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사실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재밌었는데요. 영화를 보면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력을 키워야 과학기술 발전도 그만큼 진보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은 제가 너무 연료전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많이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수소 연료전지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산화탄소에서 수소를 떼어내서 저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요.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를 또 상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봤을 때는 꼭 저희가 쓰이는 연료전지가 해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핵융합이라든지 원자력 기술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료전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진일보하고 있고 좀 미래에는 저희가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에서 엔트로피를 낮춰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상상이 꼭 이뤄지면 정말 네. 정말 너무너무 좋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손토끼님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라믹 연료전지의 장점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때 어떤 고온에서 열이나 폭발 등의 위험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수소는 모든 원소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그 주기율표에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기율표 타자 1. 네. 수소 연료전지 반응을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격실을 갖추고 반응을 시켜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수소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요. 수소는 쉽게 휘발해서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서 비교적 폭발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소 폭탄처럼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수소 탱크는 정말 두껍게 만들어져 있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고에서도 보셨죠? 총으로도 쏘기도 하고. 그 탱크에 있는 수소가 위험하기보다는 탱크 안에 갇혀 있는 수소의 압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700바라는 상당히 고압가스로 되어 있는데요. 고압가스는 수소가 아니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질소가스나 아르곤가스를 고압으로 압축시켜도 그 압력이 폭발할 때는 상당히 큰 위력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고압이 위력하고 만약에 수소 탱크가 찢어져서 수소가 나온다면 아마 쉽게 하늘로 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폭발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위험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서도 실험을 하는데요. 수소보다는 산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체감합니다. 산소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연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수소는 쉽게 휘발돼서 자연히 확산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학자로서 이제 기술자로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아직은 조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되었을까요? 네, 답변 너무 잘 들었고 많은 분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엄청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걸 골랐는데 다들 좋은 답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왔는데 나노님께서 혹시 세라믹 연료전지도 방막형과 같은 웨어러블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세라믹도 웨어러블처럼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방막 형태로 세라믹 연료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이라든지 저희가 휴대하기 쉬운 간편한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라믹 방막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상력만큼 이렇게 휘어지거나 우리가 손목에 찰 수 있거나 하는 소재는 세라믹이 조금 아직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능은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 토요과학 강연이 이제 주요 시청자들이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이쪽에 관심 있는 진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이나 이제 이쪽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주 단골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센터장님이 계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그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여러분과 같은 충분한 상상력과 열정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오셔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열려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아까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상상력,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말씀드렸는데요. 과학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료전지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반도체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반도체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인류의 생존에 조금 더 중요한 연구는 아닐까라는 학생 때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를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상상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상상은 미래에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라고 제가 15년 전에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연료전지라는 걸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실천해가는 열정이 있으시다면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과학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상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네. 저희 과학관 표어가, 네, 관찰을 코딩하고 상상력을 조각하라라는 표어를 또 가지고 예.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예. 네, 더 하고 마무리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혹시 나누님께서 혹시 교수님 전공 분야는 어떤 분야이신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제 전공 분야는 세라믹 재료 전공 분야이고 네. 그 중에서도 세라믹을 활용할 수 있는 세라믹 연료전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대학교를 다니실 때 학부생일 때는 금속 소재 전공에서 네. 세라믹 소재 전공 그리고 네. 현재는 이제 세라믹 연료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속 소재를 전공을 하셨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제가 한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 중이신 걸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혹시 가능하다면 뭐 이제 5년 내에 무언가 하고 싶은 이 다음 연구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있던 연구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무슨 어떤 조건만 만족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앞으로 꿈꾸시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이들과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션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하고도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5년 뒤에는 앨런 머스크와 함께 그 화성에서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꼭 그 상상이 이루어지고 저희를 꼭 잊지 말아주시고 서울시립과학관 시청자분들과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네, 그때 꼭 이루시길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제가 화성의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앨런 머스크에게 티켓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채팅창에 교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우와 멋있어요라는 말로 지금 엄청 도배가 되고 있어요. 너무 멋진 꿈이다고 막 이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열렬히 네,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다면은 네,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보고 없으시다면 네, 이제 강연을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채팅창에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살짝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실시간 채팅도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요거 창 2개 동시에 띄워주시고 교수님께서 혹시 저 나오는 질문들 중에 네, 조금 답변할 가치가 있다, 되게 좋은 질문이다 이런 거 한번 네. 네, 요거 이미 나온 질문들은 조금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맨 위에 네,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여기 더 위로 올려주시면 예. 네, 소고기님 예. 네. 그 한번 직접 수소연료전지의 읽어주세요. 수소가 무한한 자원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물은 H2O이기 때문에 수소는 무한한 자원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원이라기보다는 수소 경제 사회의 핵심은 수소로부터 저희가 연료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변환해서 전기를 만들고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소가 물로 변하고 그 물을 다시 분해해서 수소를 쓰고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 순환 형태의 그런 경제 사회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누님이 질문 주신 무한한 자원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로 예. 이제 유한한 자원이지만 저희가 저희 추구하는 방향은 무한한 무한하게. 사이클을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컨셉이 수소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사회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 분야나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수소를 이용한 미래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을 위해서 세라믹 소재를 연구를 해주시는 신태호 센터장님의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오늘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강연 처음 진행해 보시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예. 사실은 이게 대면 발표를 많이 하다 비대면 발표를 실시간으로 채팅하고 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재미난 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난 부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주시니까 조금 더 에너지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감정적인 거리는 더 줄어든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그 아이들하고도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영화도 다시 좀 더 보고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었고 또 나노님도 저도 센터장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연구해보고 싶다고 질문 계속 주신 거 보니까 이쪽에 관심도 많고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신태호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다음 주죠. 10월 30일 미세먼지 생성, 지구대기의 정교한 화학 튜닝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하나, 예. 둘, 셋.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